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학교 입학을 앞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학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학교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발달장애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 목소리에 집중하며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월 16일부터 5일 동안 입학을 앞둔 발달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학교 체험교실인 새싹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별로 그 전환기를 잘 거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두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변화된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또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지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서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실제 학교 수업 과정과 똑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이 중에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에도 참여하며 집중하는 어린이도 보이고, 수업에는 통 관심이 없는지 뒤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여느 일반 학교와 다를 것 없는 풍경입니다. 쉬는 시간, 어린이들은 우유 급식하기, 화장실 가기, 옷 걸기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 봅니다. 근데 지금 수업 뭐 해요? 공부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숙제했어요? 네. 우유 먹었어요? 네. 우유 맛 어땠어요?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그 집중이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이런 돌출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착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학교 환경이 여기랑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걱정 반, 기대 반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3월이면 이 어린이들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어린이와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먼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백봉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는 류시문 회장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류 회장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올해 한국사회복지협회의 핵심 과제로 사회복지사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류 회장은 올 한 해 혼란스러운 사회의 중심을 잡는 일에 사회복지사도 각자 자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제13대 회장의 장재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장 후보는 투표자 2,763명 중 찬성 2,472표, 반대 291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전체 선거인수 총 4,120명 중 67.06%의 투표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사업주가 8년여간 지적장애인 근로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분식집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8년여간 일을 했지만 일당 10,000원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식집 업주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문자 사기나 대출 사기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전화번호나 사진 등이 유출될 수도 있는데요. 설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선물 세트를 배송할 예정이니 수령 가능한 시간대를 남겨달라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택배기사가 보냈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스미싱 사기입니다.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배송 지연에 따른 온라인 조회,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소액 결제나 개인 금융정보,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 등 피해로 이어집니다. 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해 스미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대부분 개인정보를 충분히 알고 접근을 시도하는데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평점 같은 거, 등급 같은 거 고객님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그 권한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임의로 대출 건수를 한 건 발생시킬 건데 거기에 대해 비용 청구가 되세요. 명절 전후에는 상품권, 공연 예매권, 숙박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인터넷 거래 사기도 증가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거나 소액 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프로그램 설치로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월급 받는 농업인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촌 지역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헥타르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백승재 씨. 4년 전부터 지역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가을 거지 뒤에 받을 수매 대금을 나눠 다달이 200만 원씩 월급처럼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선택한 후로 항상 봄철만 되면 애태우던 자녀 교육비와 영농비 준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매달 월급을 타다 보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농업인들이 농한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에서 실시한 농업인 월급제. 이해 차관의 경기도는 경기도 농업발전자금을 활용한 월급식 판매대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경기 농협을 통해 경기도에 자금을 신청하면 계약 재배량과 매입 단가 등을 고려해 총액의 80% 수준을 농가에 월급식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농가의 연중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0여 농가에 15억 원을 4월부터 균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외에도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도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등 입소문을 타면서 농업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경기도에는 1,30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책 읽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무더위, 혹한기 때 도민 쉼터도 돼줄 전망입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도서관. 영하의 날씨에도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책 속에 푹 빠져드니 어느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니까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자주 와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언제든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이 시대의 동네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네 작은 도서관이 올해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됩니다.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많이 쓰이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경우 이용자층이 제한돼 누구나 찾기에는 부담이 커 경기도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도는 우선 작은 도서관 300여 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전기료, 가스비 사용료에 에어컨과 히터 구입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동네마다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환경도 만듭니다. 이제까지 작은 도서관이 책을 중심으로 한 활동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냉난방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위나 무더위에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확대되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이 쉼터로 확장돼 책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추위와 더위를 피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동네마다 생겼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연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국 8개 지역에서 2017년 장애인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는 설명회에서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창업교육,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국세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1:1 맞춤형 개별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빨래방을 운영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16일부터 상계 3동과 4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원구는 약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2번씩 방문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들이 세탁물 수거와 배달을 직접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원구는 세탁기를 늘려 보다 행복빨래방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의 영남방송과 운동기구 업체인 주식회사 한엔세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한엔세는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운동기구를 복지TV 영남방송과 적극 홍보해 각 시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갈 다양한 복지 사업을 공동 투자 개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는 겨울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명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옹기종기 불 앞에 모여 앉아 고기 굽는 재미에 푹 빠진 시민들. 마치 원시인 체험을 하는 듯합니다. 구석기 시대로의 겨울 여행을 할 수 있는 연천의 이색 겨울 축제장입니다. 옛날 사람처럼 고기를 구워서 본 게 이 체험이 재밌었어요. 주변에 펼쳐진 설원은 그야말로 눈의 왕국. 감탄이 절로 납니다. 추위를 가로지르며 타는 눈썰매장엔 즐거운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 얼굴엔 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가평 자라섬 싱싱축제는 매해 12만 명 이상 찾는 수도권의 대표 겨울축제입니다. 손이 꽁꽁 얼 것 같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송어와 씨름을 벌입니다. 어느 순간 물속에 있던 송어가 힘차게 몸을 흔들며 잡혀 올라옵니다. 고기가 잡혀 올라올 때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애들이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석에서 뜬 송어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 추위를 잊을 만큼 짜릿한 묘미를 선사합니다. 경기관광공사가 겨울 정취와 맛에 푹 빠질 수 있는 경기도 내 겨울축제와 여행 명소를 추천했습니다. 곳곳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최근 제자리를 찾으며 경기도 대표 축제들은 요즘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양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2017 겨울 계절학교 아트 데이스쿨을 진행했습니다. 겨울 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청소년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1대1로 매칭되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래 간의 상호 관계 능력 향상,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년은 계절학기를 통해 방학 기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고, 함께한 자원봉사자는 발달장애 친구와의 첫 만남은 걱정과 기대가 있었다며 걱정과 달리 밝게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계절학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팀 전화번호 070-4804-603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1일 설을 맞아 저소득 장애 가정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 선물 나눔은 지역사회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가 장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설 선물은 가정에 꼭 필요한 생필품과 선물 세트, 설렁탕과 떡국으로 구성해 따뜻한 마음과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때라며 좋은 나눔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웃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 장애 가정의 후원과 정기적 방문 봉사에 대한 사항은 사례지원팀 전화번호 070-4804-601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강원도 내에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치료 동반 서비스, 학습 지원,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 외출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활동 지원은 제외됩니다. 장애 가정에 파견돼 활동할 장애아 돌보미를 모집하며 관심 있고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 전화번호 033-255-249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장애인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해 11명의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들은 지난 1월부터 주 2회 함께 모여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 대상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 제작과 진행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월 22일에는 장애인 인권교육 교육자료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를 확정해 3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내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속초 정보스포츠센터 내에 장애인 체험카페 5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이번에 개점한 장애인 체험카페는 속초시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속초시 지부가 위탁 운영합니다. 한편 개발원은 올해 전국에 20여 곳의 카페를 개점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사회복지공무원 8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거나 지난 1월 1일 이전까지 지역 내 거주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며 접수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합니다. 광주 여성장애인연대가 2017년도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순화 신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기총회에서 연대는 지난해 사업 결과와 감사 보고를 진행했으며 201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17개 도자원봉사센터와 1% 복지재단과 함께 설맞이 2017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행복꾸러미는 시흥시 관내 취약계층 시민 6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가 새해부터 안동시 농업인단체와 안동경찰서로부터 장학기금을 기탁받았습니다. 권영세 이사장은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장학기금이 기탁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지역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NH농협 경남본부와 함께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9억 원을 기탁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서민자녀 가운데 수능 성적 우수자 대학 입학생 170명에게 매년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바람에만 스쳐도 시리고 아프다는 질환 통풍.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엔 통풍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기름진 식습관과 과도한 음주와도 관련이 깊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겨울철 더욱 무서운 질환, 통풍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주로 발병합니다.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발열로 찌르는 거 같고 견딜 수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아파요. 통풍은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인 요산이 관절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과음하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합니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를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 통풍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니면 청량 음료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과당이나 아니면 이제 스낵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 콘시럽 같은 계열이 알코올처럼 흡수를 하면서 요산을 같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술도 별로 안 마시는데 뭐 탄산음료나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경우 요산이 같이 끌어당겨져서 오히려 통풍이 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통풍에 심한 고통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요산 수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것 자체가 심장과 뇌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통풍. 식습관의 변화로 이젠 세대에 관계없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기 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의심이 가는 문자는 절대로 열지 마시고 이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